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전 제 진료실로 74세 여성 환자분이 급히 오셨습니다. 기침이 몇 주째 멈추지 않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나 기관지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 오른쪽 하엽에 곰팡이성 감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겐 매우 위험한 병이죠. 치료를 놓치면 폐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깔끔한 성격이셨고 외출도 자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샤워하고 난 수건을 어디에 두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문에 걸어두고요. 다음날 또 써요. 늘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젖은 수건, 습한 화장실, 환기되지 않는 공기, 그리고 시간. 이 조합은 곰팡이가 증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곰팡이는 공기 중으로 퍼지며 그걸 매일같이 숨 쉴 때 들이마시게 됩니다. 호흡기 점막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폐 깊숙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폐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날 이후 그 환자분은 수건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폐를 다시 살릴 수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겨울철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계절일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위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가장 흔하고 가장 방치된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젖은 수건을 화장실에 며칠씩 걸어두는 습관. 이건 폐 건강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샤워 후 수건은 평균 7,090%의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닫힌 공간이고 대부분 창문이 없거나 아주 작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기 때문에 환기 없이 습기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수건 섬유 속에 있던 수분은 공기 중에 포자로 인해 곰팡이로 바뀝니다. 검은 반점이 생기고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냄새가 아닙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부터 이미 공기 중에 퍼집니다. 곰팡이의 포자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0 이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숨 쉴 때마다 폐로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면역세포가 막아낼 수 있지만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있고 폐포의 면역작용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대로 폐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성 기침, 가래, 천식, 기관지염, 심하면 폐렴과 곰팡이 폐 감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증상이 단순 감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끼고 조금씩 숨이 차니까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죠. 그러다 병이 커지면 병원에서도 진단이 늦고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수건에서 시작된 폐 손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저는 매주 그런 사례를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샤워 후 수건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널어야 합니다. 거실이나 베란다, 아니면 창문 가까운 곳에 바람이 드나드는 곳으로 옮기세요. 절대 화장실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둘째, 수건은 23회 사용 후 반드시 세탁하세요.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냄새보다 더 먼저 곰팡이가 퍼집니다. 셋째, 수건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채 오래 두면 6시간 내에 곰팡이 증식이 시작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 있는 수건거리 근처 벽면도 확인하세요. 거기에도 곰팡이가 번집니다. 검은 점이 생긴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욕실 곰팡이 제거제, 베이킹소다, 식초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다섯째, 욕실 문을 항상 열어두세요.
특히 샤워 후 30분은 반드시 열어두어야 수증기가 빠져나갑니다. 겨울철에 춥다고 닫아두면 그 안은 곰팡이 온상입니다. 여러분, 수건은 피부에 닿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말리는 환경은 곧 여러분의 호흡기 상태와 직결됩니다. 지금 집안 수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금 눅눅하고 냄새가 나고 며칠째 걸려 있는 수건이 있다면 그건 곧 폐를 공격하고 있는 곰팡이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젖은 욕실 슬리퍼와 매트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욕실 바닥에 놓여 있는 고무 슬리퍼, 천매트, 발 닿는 카펫, 이것도 곰팡이의 주요 서식처입니다. 샤워할 때 생긴 수분이 그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말리지 않으면 수일 내에 곰팡이, 진드기,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슬리퍼 바닥은 주름이 많고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이라 통풍이 어렵습니다. 그 위를 맨발로 밟으면 무좀균,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가 피부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욕실 매트는 더 심각합니다. 천으로 된 매트는 수분을 오래 머금고 건조가 잘 되지 않으며 곰팡이균뿐 아니라 진드기와 박테리아도 함께 번식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맨발로 걷는 순간 균은 피부 각질을 따라 올라오고 발톱 무좀, 아토피, 습진, 심지어 발바닥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리면 다시 호흡기로 들어가 폐렴,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합니다. 환자 중 76세 남성 한 분은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사용하던 욕실 슬리퍼가 곰팡이로 까맣게 덮여 있었습니다. 슬리퍼를 한 번도 말려본 적이 없었고 매트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세탁하셨다고 합니다. 슬리퍼 바닥에서 채취한 균은 곰팡이 수치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분은 슬리퍼와 매트를 바꾸고 나서 기침이 줄었고 감기 재발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욕실은 생각보다 우리 몸과 가까운 공간입니다. 샤워 후, 세수 후, 화장실 후 하루에도 수차례 드나드는 곳이죠. 그런데 그 공간이 곰팡이와 세균으로 덮여 있다면 매일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매일 독을 몸에 묻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욕실 슬리퍼 축축하게 젖어 있진 않나요? 매트는 언제 마지막으로 세탁하셨나요? 슬리퍼 바닥 까맣게 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슬리퍼는 물 빠짐이 좋은 재질로 바꾸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화장실 문턱에 세워서 말리세요. 두 켤레를 번갈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욕실 매트는 최소 주 1회 이상 세탁하세요. 세탁이 어려운 천 재질은 아예 쓰지 마시고 발수 기능이 있는 발포 폼 타입이나 실리콘 매트로 교체하세요. 셋째, 슬리퍼와 매트 아래 바닥도 닦아주세요. 슬리퍼를 치우면 밑바닥에 곰팡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욕실에 통풍팬을 달거나 샤워 후 선풍기 바람을 5분만 틀어보세요. 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는 항상 그곳에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위험한 겨울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건, 슬리퍼, 매트. 모두 우리 몸에 닿는 물건이지만 그 안에서 자라는 곰팡이는 우리 몸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피부, 면역력까지 망가뜨립니다. 지금 바로 욕실 문을 열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공기는 어제의 수건,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겨울철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습관. 이건 곰팡이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화학물질까지 만들어내는 위험한 생활 습관입니다. 겨울에는 날이 춥고 바람이 세니까 자연스럽게 세탁물을 실내에 널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택에서 베란다 문을 닫은 채 건조대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말리시는 경우 그 공간의 공기는 이미 곰팡이와 세균의 축축한 온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조 중인 세탁물은 표면에 남은 수분이 수시간에 걸쳐 증발하면서 습도를 높이고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퍼뜨립니다.
그중 일부는 섬유 유연제, 세제의 잔여 성분일 수 있고 일부는 세탁물 자체에 있던 세균이나 곰팡이 포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햇볕이 없는 실내에서는 건조가 늦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건이나 옷감 속 세균이 다시 증식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빨래를 자주 말리는 분들은 폐렴, 알레르기, 비염, 천식, 만성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79세 어르신 한 분은 몇 달째 목에 가래가 끼고 눈이 자주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알레르기 검사와 폐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곰팡이 포자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 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 널린 세탁물이 4줄 이상, 가습기까지 틀어놓고 계셨고 창문은 바람 들어온다고 일주일째 닫혀 있었습니다. 곧바로 실내 건조를 중단하고 가습기를 끄고 베란다 환기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3주 후 증상은 절반 이상 줄었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실내 습도와 곰팡이 포자는 직접적인 건강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겨울철에도 빨래는 가능하면 외부에 말리세요. 실내라면 환기가 가능한 곳, 창가나 베란다 문 옆에 두고 선풍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둘째, 건조대를 놓은 거실에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밤에 거실에서 건조하면서 TV 시청, 식사까지 하는 건 가족 모두의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셋째, 젖은 빨래를 널어두고 문을 닫아두는 건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그 방 안은 습도 80% 이상이 되며 벽지, 커튼, 가구 틈새까지 곰팡이균이 침투합니다. 넷째, 빨래는 가능한 한탈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최소한의 수분만 남도록 해주세요. 수분이 많을수록 곰팡이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다섯째, 섬유 유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냄새를 좋게 만드는 첨가물 속 화학 성분이 미세 입자로 공기 중에 날리며 천식, 비염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빨래는 깨끗한 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 공기를 하루 종일 마시게 됩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건조대에 젖은 수건, 속옷, 의류가 거실 한가운데 널려 있고 창문은 꽁꽁 닫혀 있다면 그 공간은 공기청정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곰팡이 생산소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래는 가능하면 햇볕과 바람이 드는 곳에서, 실내라면 최소한 환기를 자주 시키면서 그게 곧 폐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겨울철 창문을 아예 열지 않고 며칠씩 지내는 습관. 이건 우리 몸의 면역력 전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날이 추우면 창문을 닫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닫힌 공간이 곰팡이, 세균, 이산화탄소, 먼지, 휘발성 유기화 합물 VOCs로 가득 찬 유해 공기 덩어리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실내 공기질에 훨씬 민감합니다. 폐활량이 줄어들고 점막이 약해지고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오래 머무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집니다. 두통, 무기력,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이 생기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유발됩니다. 특히 겨울철 가스난로나 온풍기,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실내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창문을 닫은 채 몇 시간 이상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곰팡이, 포자와 먼지까지 더해지면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절대 맑은 공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82세 어르신 한 분은 겨울만 되면 눈이 따갑고 숨이 답답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혈액 검사와 폐 기능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댁은 창문을 닫은 채 2주 이상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마신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2번씩 창문을 여는 습관을 들인 뒤 두통이 사라지고 기력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만큼 환기는 단순히 바람 쐬기가 아니라 몸의 산소 리듬을 맞추는 생리학적인 필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2번은 창문을 열어주세요.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이후 10분. 이 2번만으로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밖이 추우니까 창문을 열면 몸이 나빠진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환기 없는 공기입니다. 밖 공기는 춥지만 깨끗합니다. 안 공기는 따뜻하지만 오염됐습니다. 셋째, 창문은 양쪽을 동시에 여세요. 맞바람이 생겨야 공기 흐름이 생깁니다. 한쪽 창만 열면 바람이 잘 돌지 않습니다. 넷째, 바닥에서 올라오는 곰팡이균, 먼지를 줄이기 위해 청소기나 물걸레질은 환기와 함께 진행하세요. 다섯째,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만 필터링할 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환기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건강 습관입니다. 창문 하나 여는 것만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한 번의 공기 흐름이 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겨울철 침구와 의류를 햇볕에 말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습관. 이건 보이지 않는 진드기와 곰팡이의 침투 통로입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불도 옷도 밖에 내놓지 않고 계속 덮고 입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옷 속엔 우리 몸에서 배출된 수분, 땀, 각질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양분 삼아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몸에서 직접 닿는 속옷, 잠옷, 내복, 침구류는 우리 피부의 각질과 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환경입니다. 이불을 덮을 때마다 코가 간질간질하고 눈이 따갑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한 분들, 그건 밤새 진드기와 곰팡이 포자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78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서 혹시 싶어 이불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겨울이라 햇볕에 말리기 어렵고 2달 가까이 방 안에서만 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알레르기 항원 중 진먼지 진드기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햇볕에 말리고 이불 커버를 바꾸고 나서 3일 만에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침구 관리는 곰팡이뿐 아니라 수면의 질, 호흡기 건강, 면역력 전체와 직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주 1회 이상 이불과 베개는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이 없으면 건조기라도 활용하세요. 둘째, 이불 커버와 베개 커버는 최소 주 1회 이상 세탁하세요. 겉보기에 깨끗해도 피부 각질과 땀이 쌓여 있습니다. 셋째, 낮에 창문을 열고 이불을 뒤집어 놓으세요. 통풍만 잘 시켜줘도 곰팡이 번식 속도는 확연히 늦춰집니다. 넷째, 침대 매트리스도 주기적으로 청소기나 진드기 제거기로 관리하세요. 다섯째, 옷장에 넣어둔 옷도 오랜만에 꺼낼 땐 햇볕에 먼저 말려 입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침대입니다. 수면 중에는 폐도 쉬고 면역 시스템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불 속이 곰팡이와 진드기로 가득하다면 몸은 회복되기는커녕 매일 밤 독소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뒤 이불을 걷어보세요. 햇볕이 드는 곳에 한번 털어 널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폐를 지키고 당신의 면역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겨울철 곰팡이로부터 폐를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젖은 수건을 화장실에 방치하지 마세요. 습기 머금은 수건은 하루만 지나도 곰팡이 포자와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건을 그대로 썼을 때, 그 냄새를 그대로 마셨을 때,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폐에, 기관지에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 젖은 슬리퍼와 욕실 매트. 그 위를 맨발로 밟고 그 공간에 수증기를 가두고 그 위에서 숨을 쉰다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독소를 밟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슬리퍼는 하루 한 번 말리고 매트는 주 1회 이상 세탁하세요. 젖은 채 방치된 바닥은 발뿐 아니라 폐까지 공격합니다. 세 번째, 실내에서 빨래를 널고 창문을 닫아두는 습관. 깨끗한 옷이지만 그 옷이 말라가는 과정에서 퍼지는 공기는 곰팡이 포자와 화학물질이 가득한 공기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방에서 빨래를 넌다면 그 공간은 이미 오염된 공간입니다. 제습기, 환기, 햇볕, 이 세 가지는 곰팡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창문을 열지 않는 것.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오염된 공기입니다. 겨울이라도 하루에 2번,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후 10분. 이 20분의 바람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일으키고 폐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바람은 약입니다. 열린 창문은 호흡기의 생명줄입니다. 다섯 번째, 침구와 옷을 햇볕에 말리지 않는 습관. 겨울이라 귀찮고 춥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곰팡이, 진드기는 밤마다 여러분의 호흡기를 망가뜨리는 가장 은밀한 위협입니다. 햇볕에 털고 말리고 커버를 교체하는 것. 이건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수면 질, 기침, 가래. 이 모든 것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으셨다면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이것 때문에 몸이 무거웠나? 지금까지 몰랐지만 돌아보니 나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 당연하게 넘기던 행동. 그게 실제로는 폐를 상하게 만들고 호흡기를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끌어내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 오늘부터 이건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만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수건은 욕실에 걸지 말고 베란다에 널자. 오늘 저녁 슬리퍼는 화장실 문에 걸어 말려야겠다. 내일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바로 창문을 열자. 침구 커버 이번 주말엔 꼭 갈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 창문부터 열어보자.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폐를 살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곰팡이의 위험, 젖은 수건의 위협, 환기의 중요성, 햇볕의 가치.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작은 습관 하나에 크게 반응합니다. 하루의 루틴 하나가 폐를 지킬 수도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불을 걷어 햇볕에 말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슬리퍼를 건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젖은 수건 하나만 다른 곳에 널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내일부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오늘부터 바꾸는 겁니다. 건강은 내년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오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화장실, 거실, 창문, 건조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 계절이 올 때, 다음 겨울이 올 때,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바꾼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폐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창문을 한 번 더 여시고 햇볕을 한 번 더 느끼시고 수건을 한 번 더 말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폐를 지키는 가장 큰 건강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훈이었습니다.